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고, 이제 또 동지가 지났습니다. 동지가 지나면 내년에 갑진년 청룡해라 그러죠. 갑진년 운으로 살며시 이제 흘러가는 초입에 들어선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제 운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동지가 지나게 되면 내년 운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많은 꿈을 가졌건만, 많은 계획을 세웠건만 다 이루지 못한 분들께서는, 국민들께서는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대표 27일 날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될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왕에 떠난 양반, 떠나려고 마음을 붙인 양반, 잘 되는 것이 못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업보가 너무 많아서. 나무 2kg 85년 3월 30일에 양력이 정확합니다. 시는 진시, 사시, 오시, 미시가 되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게요. 시를 놔두고 3월 31일 을축생 소띠입니다. 39살 금년에 기묘기사 묘월의 기토. 묘월은 나무로 말하면 가장 강한 그런 계절이다. 음농습중, 나무에 물까지 차가지고 어지간하면 톱으로도 썰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다. 그런 계절에 기토가 축토의 근을하고 월상기토가 있는데, 월상기토는 자자, 살지, 목국토라서 또 여기 있는 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찌됐든 강한 나무, 몸은 흙이니까, 기토니까 강한 나무가 목국토하니까 우선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이 목을 해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첩신극이 아니니까 월상이나 시상에서 바로 목국토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인수로. 그래서 사중병화, 만약에 진시 같아도 사중병화, 또 사시, 오시도 사중병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인수로 용신한다. 인수용신은 주로 정치, 언론, 교수, 선생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많이 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판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박근혜 퀴즈 2012년도 박근혜 퀴즈로 부각이 돼서 지금까지 정치 한 11년 해오면서, 일단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사오미 시로 봤을 때 아무튼 어떻게 살중용이다. 살중, 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인수로 용신을 한다. 그럼 화가 용신이요, 토는 이신이고, 목이 강해서 병이니까 물을 먹으면 안 되고, 금은 뭐예요? 약신입니다. 화토 금운의 발복오는 사주다. 화토 금운의 발복오는 사주다.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죠. 자, 2012년도에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해서 출발을 해서 2016년도 병신년에 병화에 노원병에서 출발을 하죠. 자, 2016년도면 지금 7년 전입니다. 이게 32살 때네요. 32세 때. 대우는 뭘까요? 대우는 병화대우네요. 병화대운에 용신운에 병신년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를 냈는데 여기도 안 됐다. 2020년도 경자년도 자 이제 2016년 그렇고 그럼 이제 4년 후에 지금 32살이니까 4년 후에 2020년 같으면 36세에 또 여기 이제 보궐선거 하나 이제 걸르고 하나 둘셋 삼선이 국회의원 3선이 영선이 됐다. 3번 출마했고 3번 다 떨어졌다. 그때가 뭐냐 자수대웅이라는 거. 자대웅에 자대웅이 어떻습니까? 우선 수국화 인수가 용신인데 탐제 계획이 그래 인수가 무너졌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수생목 자묘형 그러니까 수생목이 잘 안 돼요. 을목을 수생목 자묘형은 음농습중 그러나 이제 인수가 용신인데 탐제 계획으로 인수 제극인을 했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잘 못됐다. 그런데 삼선이 실패를 하고 영선이 됐는데 2021년도에 신축년에 신금에 당대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죠. 나경원 그때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당원 투표에서는 지고 일반 선거인 투표에서는 이기고 그래갖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뭐 1년에서 또 6개월 플러스 해서 이번에 또 인류한 혁신이 들어왔고 그럼 이제 면제해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당대표해서 계속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아나무인 정치에 몰락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는 아나무인 정치다. 눈 밑에 사람이 없다.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또 게임 정치 이겨야만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게임 정치 비정한 정치죠. 남을 죽이고 내 혼자 살겠다고 그런 정치 또 갈라치는 정치 편덤 정치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우월주의 내가 최고다 나는 하버드다 꼼짝 마라 뭐 이런 정치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분탕질의 정치 이러한 정치를 해왔던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저질 정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드디어 국민의힘을 27일 날 탈당을 한다고. 한국 정치에서 딱 두 사람만 조금 비켜놔도 이 혼탁한 정치가 조금은 맑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다 이씨예요. 이 두 분만 정치에서 조금 멀어져도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까지는 참 질적으로 떨어진 그런 정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타로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을 하든가 말든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일 모레 29일 날인가요? 뭐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는 아마 가급적이면 지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만나서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글쎄요. 들어올까요? 이제 탈당해갖고 신당 창당까지 한다고 선언한 사람이 온 매스컴에다가 온 언론에다가 다 동네방네 떠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도 못해 탈당은 자기 입으로 이제 한 것이니까 약속을 한 것이니까 국민하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간다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것은 본인 자업자득 사필기정이다. 본인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스스로 본인이 거둬야 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의 이 정치, 갈라치기 정치, 그 다음에 아나무인의 정치, 자기 우월주의의 정치, 분탕질의 정치, 게임의 법칙, 이것은 절대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있어서는 안 돼. 영구 퇴출이 돼야 되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런 유형의 정치다. 혼탁한 정치, 남을 죽이고 내 혼자 살아나는, 국민을 죽이고 내 혼자 살아나는, 막말로 전쟁 나면 비행기 타고 저 외국으로 떠볼 거 아니에요.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런 정치인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는 팔을 붙여서는 안 된다.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국민을 안고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 내 한 몸 불편하지만은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정치인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는 진일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리무원 천아용인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좀 따라 나서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회주의 정치. 예. 마치 박쥐와 같은. 하늘이 유리하면 하늘에 붙고 또 땅이 유리하면 쥐가 돼서 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치. 바람이 불면 이쪽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서풍이 불면 서쪽. 이런 정치는 한마디로 말하다 파란개비 정치죠. 이 파란개비 정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죽어도 이 당, 살아도 이 당, 나는 이 당과 목숨을 같이 하려한다. 그런 맛이 있어야지. 정치인들이 조금 자기 영달 치부를 위해서 이쪽이 유리하면 그쪽이 하고 완전히 기회주의자죠. 이쪽이 이러면 이쪽으로 하고 그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 다행이네. 어찌됐든 간에 스스로 탈당을 한다니 다행이다. 자, 그러면 신당을 창단하면 잘 될까? 선생님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이다. 잘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용신은 화, 희신은 토, 금은 약신, 수목은 안 좋은데 지금 38세부에 을목 들어왔어요. 자수가 되니까 여우 피하니까 호랑이 들어왔습니다. 호랑이 만났습니다. 과연 되겠습니까? 목이 병인데 목이 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지금 묘목인데 목이 또 늘었는데 여기서 창당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간목입니다. 도대체가 목이 병인데 병이 계속 가중이 되는데 과연 신당이 창당을 한다 한들 성공하는 그런 신당이 되겠냐? 스님은 아니라고 본다. 거기다 지금 서서히 관제, 그동안의 뭐 성상납에 따른 어떤 그런 관제가 됩니까? 아니면 뭐 무고죄로 뭐 또 다시 뭐 피소를 당한 어떤 그러한 뭐 관제인지 아무튼 관제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아마 여기까지는 힘들 거 여기가 매일 53세예요. 의뢰년 간목까지 앞으로 14년 15년입니다. 내 페이스로 올라면 술중 신금 정도 와야 내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의도 낭인 정도밖에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처신을 잘해야 돼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참 이준석이 싸가지가 있다. 저 언젠가는 좀 큰 정치 한번 하겠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부모님들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격이 떨어지신 분들도 아니고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잘 성장을 했으면 그래도 사회를 보는 눈이 이 정도 되면은 사회를 보는 눈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고생을 않고 컸다는 얘기예요. 부모 밑에서 온상에서만 컸던 것이 오늘의 이런 화학을 자기 멋대로 하는 멋대로 하고 사는 정말 컨트롤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막 가는 뭐 자동차라고 할까요? 힘듭니다.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호흡하고 아픔 나누고 기쁨 나누고 뭔가 있으면은 협조하고 해서 하는 그런 인간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내가 최고야 나밖에 몰라. 나 위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남을 알기를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드디어 탈당을 하게 되고 신당을 창당을 한들 그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희박하다.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치인이나 물론하고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는 바야흐로 가슴으로 해야 된다. 따뜻한 가슴. 국민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정치를 한다고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앞으로 정말로 맑고 밝은 정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